발표를 해주실 우리 미디어워치 전희재 고문님입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김희종 씨와 김명 원장이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지금 갖고 있는데 솔직히 별 내용 아니에요. 별 내용 아니고 김희종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태블릿 PC 조작이 밝혀지는 시점에서 물타기 해볼까 거의 발악하는 수준으로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헛소리거든요. 그냥 다 무의미한 얘기들.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어젯밤에 미디어워치에서 이 국가수 포렌식 보고서 분석 결과 손석희 측이 10월 23일 사진 파일 폴더를 삭제해버렸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게 왜 최순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가장 가까운 정유라 사진도 없고 승마장 사진도 없냐, 여기서 시작했단 말입니다. 제 의문은. 근데 이제 국가수든 검찰이든 포렌식 보고서를 받아보면은 사진이 너무 없는 거죠. 직접 찍은 사진이. 그 6월 22일 날 개통하고 6월 25일 날 중식당에서 뭐 최순실과 그 무슨 이병헌, 뭐 장승호 이 가족들이 모인 그래서 5살짜리 애가 저 PC를 들고 찍은 그 사진 말고는 사실상 사진이 없는 거예요. 사진이. 이상하다. 손석희는 JTBC를 통해서 최순실이 승마장에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찍었다는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까지 떠들었는데 아예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우리의 확신처럼 박 대통령 대선 캠프가 인수위와 청와대에서 사용했다면은 당연히 청와대나 인수위 이런 사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사진이 원천적으로 없다. 그 의혹이 어제 풀린 거죠. 손석희가 삭제해버렸으니까 사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요, 좀 이우희 기자가 이 기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워치 이우희 기자입니다. 일단 제가 집에서 저희 부모님께 그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알려드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네. 거기 한번 꺼내봐 주시면은요, 카메라 렌즈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스마트폰 어딘가에 사진이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바로 오늘 설명드릴 게 바로 그 저장소에 대한 건데요. 디지털 카메라가 달려있는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혹은 뭐 최신 어떤 디지털 기기든지 사진을 찍으면 DCIM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돼요. 이 DCIM은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스라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거는 거기에 저장되게 돼 있습니다. 이 폴더는 디지털 카메라가 달려있는 스마트 기기에는 기본으로 설치가 돼서 판매가 되는 그런 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폴더가 삭제됐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위적으로 삭제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거고요. 바로 그 폴더를 JTBC가 지웠다는 겁니다. 그 기록을 국가수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서 발견이 됐고, 그거를 제가 어제 그 IT 전문가 3명에게 교차 검증을 받아서 기사화를 한 겁니다.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뭐 보시면은 만약에 이 삭제된 사진 폴더에 다량의 사진이 저장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삭제했다 그러면 이거는 태블릿 PC를 조작 보도한 거를 넘어서 기기 자체를 조작한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러한 사실을 특검과 검찰도 알고 있었는데 이걸 덮어줬다고 한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핵심인데요. 이게 국가수가 두 가지 소프트웨어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파이널 모바일이랑 그 한컴 GMD라는 걸로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파이널 모바일이라는 그 디지털 포렌식 결과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중간에 81번 항목에 삭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메모장을 띄운 게 이게 이제 한 6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맨 위에 있는 그 상태 그 각각의 항목이 뭘 가리키는지를 보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겹쳐갖고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삭제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 폴더, 그러니까 저장소에 보시면은 그 MMT SD 카드 DC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맨 마지막에 써 있는 DCIM 폴더가 삭제된 상태다. 이걸 뜻합니다. 근데 이 삭제된 시간이 언제냐면 2016년 10월 23일입니다. JTBC가 그 저희 변 대표님을 고소하면서 밝힌 게 김필준이 18일날 그 태블릿을 입수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사실로 믿고 한다면은 18일날 자기들이 태블릿을 입수해서 25일날 검찰에게 넘기기 전까지는 JTBC가 태블릿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간에 10월 23일날 이 폴더를 삭제한 기록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예, 이 삭제했다는 이 기록에 대해서는 그 3명의 검증 전문가들이 자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밝혔고요.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여기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보시면은 10월 23일 날 날짜가 적힌 표시 정보가 생성 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디지털 기기의 특성은 0과 1로 그 기본 운행이 되는데 만약에 0으로 표시가 되면 삭제 보이지 않는 거고 1로 표시가 되면 보이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어떤 사진을 지웠을 때 그 사진이 그 기기 안에서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기 안에서 삭제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이거는 삭제된 그 파일이나 정보로 표시를 해줄게 하고 표시 정보만 삭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 정보를 삭제로 바꾼 그 시간을 제가 여기 표현을 썼는데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라는 거는 삭제로 표시되는 정보값을 생성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생성 시간이라고 표시가 된 게 삭제가 된 시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IT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의문스러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614번 그 폴더 정보를 보면은 상태는 정상인데 이 DCMI 폴더, 그러니까 사진 폴더 밑에 카메라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수정 시간이 2016년 10월 22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폴더 삭제하기 하루 전날인데 이거는 저희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실험을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면 DCMI 폴더에 저장이 되지만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는 카메라 폴더에 저장이 되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받으면 DCMI 아래 카카오톡 뭐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런 폴더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폴더가 생성이 됐다는 거는 그 자기들이 입수한 태블릿으로 한번 찍어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여기 생성 시간과 촬영 시간이 비워져 있는데 이게 왜 비워져 있는지 기술적으로 조금 의혹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고요. 아까 김규수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국가수 자료는 굉장히 잘 공정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도 샅샅이 뒤져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로그 기록이라고 해서
내가 그 스마트 기기에서 뭐를 지우고 뭐를 생성하고 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국가수 보고서에서 처음 공개가 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 폴더나 이런 정보 말고 세부적으로 각각의 어떤 사진이 지어졌고 어떤 사진이 생성이 됐는지 그런 모든 기록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김한수가 2012년에 개통을 했으니까 2012년에 개통을 했고 얼마 전에 재판정에 김한수가 출석해서 자기가 자기 개인 카드로 요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계산으로 이 태블릿이 사용된 거는 7년으로 봐야 됩니다. 횟수로. 근데 그 7년 동안 촬영이 된 사진이 한날 1시에 최순실이 참석한 가족 사진, 가족 식사 장면 17장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17장에서 한 8장 정도는 그 어린아이가 초점도 흔들리는 자기 얼굴 셀카 찍은 거고요. 그리고 한 3장 정도는 너무 초점이 흔들려서 뭘 찍었는지 모르는 검은 사진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최순실이 그 왼팔 오른팔이 다 나온 식탁에 앉아있는 장면, 나머지 하나가 셀카 장면, 그리고 그 장승호 등 그런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7년 동안 쓴 태블릿에 저장된 모든 사진입니다. 이거는 국가수가 그 이경재 변호사 측이 사진이 총 몇 개냐 라고 물어봐서 국가수 감정회보서에 17장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17장 이외에 뭐 웹 검색을 해서 자동으로 저장되고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걸로 주고받고 한 사진들은 기록에는 다 잡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DCMI 폴더에 저장된 사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태블릿으로 촬영해서 저장된 사진은 17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JTBC 주장대로 이게 최순실이 사용한 거다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 아기 사진이나 이런 가족 사진, 집회 사진 이런 거 있듯이 최순실이 아끼는 자기 딸과 딸이 승마하는 데를 많이 쫓아다녔다고 했으니까 승마장과 어떤 말 타는 사진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기 태블릿에 있는 그 웹 검색 기록과 다른 모든 기록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이게 청와대 행정관들이 대선 캠프에서 쓰고 청와대에서도 일부 사용한 거다 하면 그 행정관들이 서로 들고 다니면서 찍었을 사진이 최소한 수십 장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있어야 될 사진은 아무것도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17장의 사진만 이 태블릿에 존재하는 겁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태블릿에는 그 외부에서 장착한 저장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외장 메모리 장착이 돼 있지 않다고 국가수에서 회부한 사진이고요. 왜 이 폴더를 삭제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데요. 일단 국가수 감정 회보서에 따르면은 이 태블릿이 JTBC 손에 들어간 2016년 10월 18일 이후로 생성 수정된 파일이 5,659개라고 나왔습니다. 이 국가수 회보서가 나오자마자 JTBC와 JTBC를 도와주는 고려대 디지털 포렌식 학과 이상진 교수 등은 뭐 취재를 위해서 태블릿을 구동했고 태블릿을 단순히 키기만 해도 여러 가지 파일이 생성되고 수정된다 이런 요지로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사진 폴더는 그렇게 태블릿을 구동하거나 심지어 그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와서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갈아치워도 손상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삭제했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우 기자가 이제 설명한 대로 지금 국가수 보고서는 요약본이 55페이지고 그 요약본은
검찰이나 변호인단이 이거 조사해라고 요청한 거를 중심으로 55페이지짜리 만든 거고, 실제 포렌식 기기를 태블릿에 연결시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다 뽑은 자료는 2만 페이지입니다. 지금도 분석 중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분석하면서 어제같이 사진 조작 삭제가 걸려든 거고, 그럼 도대체 그 안에 있었던 폴더 안에 있던 어떤 사진 파일들이 삭제됐냐, 그런 것도 지금 다 찾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너무 많아가지고 2만 페이지가 다 조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수가 공정하게 했다는 의미는 포렌식 이 데이터는 프로그램 갖다 딱 가면 자동으로 쫙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은 제가 볼 때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성능이 안 좋은 포렌식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못 알아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국가수는 사실 변호인단이 요청했죠. 제일 좋은 거 써라. 그 프로그램까지 지정을 해서 하니까 그대로 그냥 정확하게 나와버린 거고, 한참 분석 중이어서 다 튀어나올 겁니다. 다 튀어나올 거예요. 이거 손석희가 도망치려고 해도 2만 페이지 포렌식 보고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다 적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사진 폴더 삭제는 이미 우리가 5,891명이 손석희 증거 조작으로 검찰 고발했고, 지난주 화요일 날 국가수 보고서 요약본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요거 사진 폴더 삭제한 거는 다음 주에 또 따로 검찰에다가 제출해서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검찰에 계속 증거자로 들어갈 겁니다. 계속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세 군데서 싸우는 건데요. 법으로는 검찰하고는 두 군데서 붙고 있죠. 하나는 형사부하고 손석희가 먼저 저를 명예훼손으로 건 거를 제가 무고죄로 같이 걸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붙어 있는데, 그냥 검찰 들어누워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이 국감에 나와서 저건 최순실의 것이 확실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건 검찰이 개입해서 같이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저를 아직까지 기소를 못하고 있다. 기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 있으면. 완전히 엎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 2부인가 그래요. 그리고 손석희 증거 조작으로 고발한 거는 서부지검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서부지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팀에서 지금 붙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어때 서부지검은 좀 해보려는 것 같아요. 서부지검은 좀 해보려는 것 같은 게, 뭐 검찰 조직이 뭐 1심 동체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검찰도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저놈이 끌려 내려가야지 자기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검찰 내에서 어떻게 검찰이 저런 조작에 개입했냐 분개하는 검사도 있고, 뭐 저는 솔직히 형사 2부, 저를 조사한 형사 2부 쪽은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봤어요. 제가 조사받을 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해놓고 그냥 근데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지검도 지금 세게 수사할 것 같다. 뭐 수사한다면 또 엎어질 수 있겠죠. 수사 다 해놓는다. 그래서 이게 검찰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서부 지법에 손석희가 미디어워치를 가짜뉴스라고 한 6번 떠들어댄 거를 민사로 2억 1천만 원으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손석희가 처음에 저를 형사고소했을 때 이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고죄로 걸리는데 민사를 하지 왜 형사를 할까 싶었더니 아니죠. 형사로 했기 때문에 검찰이 엎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만약에 손석희가 민사를 걸었다가는 제가 증거자료 다 가져오라 그럴 거 아닙니까? 손석희가 조작한 혐의들 제가 다 가져오라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이야 PC가 공개됐지만은 그때는 PC가 공개 안 될 때니까 저를 손석희가 민사고소했으면 전 당연히 PC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민사를 못하는 겁니다, 손석희가. 그래서 저는 제가 민사를 이제 넣은 게 이제 손석희 다 가져와야 됩니다. 민사에서 제가 이기려면 2억 1천만 원 그냥 돈으로 때울 생각 없으면은 제가 가져올 거 다 가져와야 돼서 민사야 그냥 스케줄대로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재판부가 뒤집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이제 왔으니까 한두 달 뒤에 재판이 시작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못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빨리 좀 하려고 이제 언론중재위가 있습니다. 여기 15층에 언론중재가 있는데 언론중재위는 왜 만들어졌냐면은
언론사와 이 이른바 피해자 간에 한 소송이 붙으면은 막 1년, 2년 걸리니까 언론의 거짓 보도로 인해 가지고 피해 구제가 2년 뒤에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일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를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이미 이거 지금 손석희가 미디어치를 가짜뉴스라고 떠들어낸 거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걸었어요. 언론중재에다가. 근데 걸었는데 그러면 저도 언론중재위 아마 제가 언론계에서 최다 출석자일 겁니다. 언론중재위. 제가 걸린 것보다 제가 건 게 더 많아요. 언론중재에다가. 하도 음해 보도가 많아서. 그러니까 언론중재위 전문가인데 저는. 그럼 나왔으면은 JTBC가 우리는 이거 이래가지고 미디어치의 태블릿 조작 보도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서? 근데 계속 출석을 안 하고 시간 질질 끌다가 언론중재위는 한 번은 캔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캔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언론사는 빨리 가서 그냥 피해자랑 합의하는 게 편하니까 이게 민사가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캔슬을 하고 막 시간을 질질 끌더니 저는 당연히 조작 보도를 했던 손석희까지 아니더라도 조작의 주범인 손영석 정도가 나와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냐 나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언론중재에다가 손영석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김필준이라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냥 행정 직원 하나 명함도 안 주더라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래도 JTBC 간부라면 제가 대충 알거든요. 행정 직원 하나 툭 나오더니 묵비권 행사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해요. 말을. 제가 그냥 이거 이래서 조작해야 되는데 멍하니 하는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면 언론중재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요. 직권유령 내렸어야 되는 겁니다. 직권으로 JTBC는 미디어치를 음해한 거를 정정보다 해야 되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 초기니 이게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언론인이라는 사람들 언론중재위는 중재부장인 판사명표는 다 언론인이거든요. 이 전직 언론인들 그냥 문재인 정권에 줄서려고 그냥 조정 불성립 따라버린 겁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해명을 안 했으면 직권유령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26일 오전 10시에 언론중재위 제가 또 넣은 게 있는데 이건 다른 건이에요. 이건 그 건과 다르게 국가수 보고서를 갖고 지금 오늘 김기수 변호사님이 설명한 국가수 보고서에 5,900건의 파일을 생성 조작 수정했다는 조작 증거가 나왔고 국가수가 이 태블릿 PC는 무결성이 훼손됐다고까지 찍어놨는데 손석희가 국가수 보고서 결과 아무런 조작도 없고 최순실께 맞다고 인정했다는 최순실 단어가 들어갑니까? 국가수 보고서에? 최순실이라는 단어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최순실 거라고 인정했다고 오히려 그 국가수가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이건 공용으로 쓴 태블릿 PC일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청와대 대선 캠프가 썼다고 사실상 그걸 정말 조심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국가수가. 근데 그거를 날조해가지고 최순실께 맞고 조작이 없다고까지만 했었으면은 제가 개입될 일이 없는데 거기다가 변희재와 문갑식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제 명예훼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건을 갖고 지금 언론중재위에다 넣고 언론중재위가 26일 오전 10시에 1차 조정기를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그때 지난 5월달하고 상황이 다른 게 5월달 거는 미디어워치를 손석희가 소송을 걸어버렸고 그 건 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언론중재위가 하지 않겠다 그랬던 거이고 국가수 보고서 문제는 손석희든 저든 아직까지 소송을 안 갔습니다. 국가수 보고서 조작 문제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가 검찰 핑계대고 중재를 안 할 수 있는 명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가 그냥 국가수 보고서를 제가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언론중재위가. 그리고 이것도 또 제출할 거 아닙니까? 조작이 명확하잖아요. 조작이 명확하니까 이거는 진짜 언론중재위 위원들이 정정보도를 직권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1년간 태블릿 PC가 싸울 때요 방통신이나 등등해서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언론이나 교과서적인 검찰을 본 적이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다 피해가니까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26일 날 아마 JTBC는
출석을 안 하겠죠. 항상 시간 끄니까. 근데 2차 때는 나와야 돼요. 2차 때 나올 때까지 조작을 몇 개 더 잡고 여론으로 좀 돌려서 언론중재위가 직권으로 정정보도만 딱 하게 해도 거의 이제 큰 사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민사재판, 검찰, 언론중재위, 그리고 방통신위도 제가 계속 넣고 있어요. 근데 방통신위 기대도 안 합니다. 거기야말로 엎어졌거든요. 거기야말로. 검찰은 수사라도 하죠. 방통신위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엎어져 있어요. 하여튼 모든 국가기관을 활용해서 제도권 내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빨리 결판낼 수 있는 것은 언론중재위의 국가수 보고서 조작권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도자료 이 김희종 김미영 원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인데 정말 이거 헛소리인데 이게 읽을 가치가 없는 게 김미영 원장이 워낙 집요한 사람이어서 계속 김희종한테 카톡으로 막 그냥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김희종이 답변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거 대부분 아주 특별하게 이 희한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게 맞아요 그게. 근데 그게 자꾸 이상하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상식과 다른 얘기가 계속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면 국가 전체가 지금 비상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자 PC를 빼고 여러분들 뭐 장례라는 거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뭐 할아버지든 뭐 고모든 지금 그 얘기인데 자 김희종이 얘기하는 거는 태블릿 PC가 2개였다. 하여튼 뭔가 뭐 코너로 몰리기만 하면 태블릿 PC가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지금까지 또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혜원 씨가 자기가 썼다고 주장하는 그 PC는 김한수가 개설해서 이춘상 보좌관에 준 PC가 아니고 그거는 이춘상 보좌관이 8, 9월경 대선 캠프용으로 직접 그 LG U+를 통해 개설한 태블릿 PC 또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김희종이. 뭐 전 이거 다 헛소리라고 보지만은 자 그런데 그럼 그걸 가지고 신혜원 씨가 썼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은 그걸 막 쓰고 신혜원 씨 밑에 사람한테 줘서 또 쓰고 그럼 어쨌든 지금 김희종의 주장대로라도 그 태블릿 PC는 이춘상 보좌관 개인 게 아니고 캠프 거란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그렇게 맞다 하더라고. 그런데 캠프 건데 이춘상 보좌관이 12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 달 전에 김희종은 이춘상 보좌관의 유품을 공사장에서 불태울 때 같이 불태웠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김희종이. 문제는 우종찬 기자가 짚었죠. 아니 이춘상 보좌관은 12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태블릿 PC는 신의원이 김희종에게 반납한 게 12월 말인데 받기도 전에 먼저 태우냐 너는? 날짜가 올려버렸잖아요. 날짜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말을 바꾸는데 말을 바꿔서 돌아가신 이춘상 보좌관님의 짐은 오랫동안 알고 오시는 제가 정리했습니다. 물건 중에 가족에게 드려야 할 것과 업무적으로 보관 및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에게 전해드린 것 외의 물건은 사모님의 허락을 받아 제가 보관하거나 파기했습니다. 자, 수첩, 그러니까 뭐 공적인 대선 캠프에 썼던 공적인 수첩, 뭐 서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인수위 가서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겠죠. 요건 보관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태블릿 PC는 이춘상 보좌관 게 아니잖아요. 돈 자체도 지금 이 표현 들어도 캠프에서 낸 거고 캠프가 계속 쓴 거 아닙니까? 캠프가. 그러니까 이춘상 보좌관은 12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유품을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믿으면은 유품을 김희종이 공적인 것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태블릿 PC는 이춘상 보좌관이 돌아가셔서 이춘상 보좌관 서랍에서 가져온 유품이 아니고 돌아가실 그 시점에도 신의원 씨가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대선 때까지. 다 쓰고 12월 말에 이춘상 보좌관에게 이건 캠프 PC니까 반납을 했는데 이게 왜 이춘상 보좌관의 유품이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춘상 보좌관 유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뭐 PC에 대한 전문적 인식이 아니라 그걸 묶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받았으면은 인수위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캠프가 인수위에서 바로 썼겠죠. 그대로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PC 안에 대부분 인수위에서 받아보는 홍보 문건들 쫙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포렌식 보고서 보면은 그러더니 이거를 들고 3년 동안 자기 차 트렁크에다가 놓고 다녔다. 난 이것도 거짓말이라니까 정말 정신이 없어졌는데 이춘상 보좌관의 수첩 서류 책은 공적인 거잖아요. 공적인 거. 이건 청와대 가서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유족들이 야 네가 보관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자기 집 자기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닙니까? 3년 동안에.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3년 동안 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는데 무슨 수첩을 무슨 냉장고만한 거 들고 다닙니까? 수첩, 서류, 책, USB 이걸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차 트렁크에다가 3년 동안 싣고 다녀요. 그래서 그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지금이야 낡은 기종이지만은 2012년도에 최신 기종인 삼성 태블릿 PC도 같이 트렁크에다가 3년 동안 넣고 있다가 2015년도에 집 근처 파주시에 있는 공사장에서 태워버렸다. 이거 왜 태웁니까? 공적으로 필요가 없으면은 수첩, 서류책 유족에게 줘야죠. 자기가 공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임시로 보관했다고 해서 이제 공적 끝났으면 유족에게 줘야지 자기가 왜 태웁니까 그래다가. 그리고 수첩, 서류책은 태울 만한데 저 태블릿 PC 지금 보세요. 저 강수환 기자 갖고 저거 있는 태블릿 PC 저거 잘 타겠어요 저거? 저런 거 신랑 뿌리면 저거 왜 태웁니까 공사장에서? 그리고 제가 건설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공사장에서 불 질렀다가는 난리 난다는 난리 난다니까. 저런 거 하나 태우면요 거의 유해가스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거짓말이니까 이게 수사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살아오는 그 상식과 지혜로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것들 다 헛소리고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 오히려 이제 그거죠. 지금 김기수 변호사님이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이제 손석희가 거의 벼랑같이 모는 이 시점까지도 지금도 박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는 김한수와 김희종은 자기 목숨을 걸고 최순실 태블릿 PC가 맞다고 온몸을 던지고 있냐. 지금 이 상황에서까지 왜 저러냐 이거지. 처음에 그냥 착각했다 그러면은 실수했다 인정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온몸을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뻔한 거지. 이것도 똑같잖아요. 이것도 그냥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공범이니까 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공범이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김한수와 그 유영하 변호사 사무실도 같이 일했다. 그럼 뭐 이렇게 되면은 김한수, 김희종, 유영하까지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유영하 변호사가 해명을 해야 돼요. 김한수를 왜 썼고 지금까지 박 대통령한테 최순실 PC 어떻게 보고했냐 이실직고 해야 되는 겁니다. 유영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또 다른 싸움 전선이 생긴 건데 저는 이제 검찰하고 JTBC와의 전선인데 이렇게 되면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 배신자들과의 전선이 또 거지게 된 거고 그렇죠. 그 탄핵의 이제 비밀이 좀 풀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박 대통령이 정치 쪽엔 정말 신경을 잘 안 쓴 거는 분명하죠.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모든 사법기관을 통치하고 있었던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탄핵을 당했냐? 최측근들이 주위에 둘러싸가지고 속이면은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너무 쉽게 탄핵당한 비밀이 이제 또 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태블릿 조작이 탄핵의 시발점 정도가 아니라 탄핵의 본질이라는 게 여기서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측근들이 뒤에서 붙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보수파리들 내에서 측근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배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었지만은 정말 위대한 인물들 허접한 측근에 뒤통수 맞아서 날아간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 그 일본 통일 앞두고 측근에게 배신당해서 그냥 한 칸에 날아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런 부분. 제가 그래서 끝까지 그 측근에게 배신당한 거는 운명이지 이거 능력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저도 지금 험한기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지금 저같이 대통령하고 직업이 다르잖아요. 저는 조작자고 이게 직업인데 뒤통수 제대로 맞지 않아요. 이게 제가 뭐 무능해서 맞은 겁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한 다음에 다시 엎어치기를 해야 되고 저는 박 대통령이 지금 뭐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구치소에서 계시는 게 낫지.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박 대통령이 최소한 정직과 신뢰를 믿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아니 저만 해도 저는 박 대통령과 큰 관계가 없는데 그분이 거짓말하지 않고 돈 먹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뛰겠어요? 김희종, 김한수, 뭐 유영학까지한테도 뒤통수 맞았다 해서 이건 대통령 능력 없다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오늘 좀 김기수 변호사가 새로운 사실 하나 알려줬고 이우희 기자가 알려줬으니까 뭐 나올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설명회를 좀 낼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설명만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싸우러 가야 되니까 여기 마치고 2시에 홍석현 한남동 자택에 이제 가서 홍석현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홍석현을 붙잡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적어놨지만요. 전 조작의 주범이 손석희라고 안 봐요. 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홍석현이 손석희 하나 자르고 끝내려고 그러겠지만은 그리고 그게 증거라는 걸 잡기 어렵겠지만 저는 홍석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뭐 간단한 수고하신 질문 우리 두 분에게 세 분이시네요. 유희 기자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